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손목을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손목을 풀어줄 때 어떻게 하시면, 이 손목을 쓰실 때 이 손가락 이 끝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대부분 요 손가락 끝을 활용하지 않고 손목으로만 이렇게 받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손목이 아프거든요. 손목 관절이 아프니까 우리가 발을 쓸 때도 왜 우리 발가락을 잘 못 쓰면 발목이 아플 수 있는 것처럼, 발로 얘기하면 발바닥 아치하고 이게 종아리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 이 전완근이 이 손에 그 힘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면은 보통 상체 근육에 힘이 없으신 분들 보면 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만큼 딛고 잡고 하는 걸 많이 안 하신 거죠. 상체에서는 악력이 굉장히 중요한 힘의 작용으로 보면은 조건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악력을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게 이렇게 손목을 좀, 이 손가락을 보시면 아치, 저는 이제 아치 그립이라고 하는데, 아치 형태를 만들어서 남을 핥힐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꽉 잡아주는 거예요, 바닥을. 그래서 그 힘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완근을 자극을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씩 더 스트레칭이 잘 되면서, 그냥 늘리는 개념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힘을 써서 그 힘을 운영하는, 손목의 힘을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잘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손의 힘을 운영하는 걸 첫 번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어깨 관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 관절을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상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야 내가 뭐 푸시업을 할 때 힘을 쓸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경로를 먼저 잘 만들어 놔야 힘을 쓰기 좋아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팔을 굽힐 때 이 팔을 굽히는 동작이 결국 푸시업이거든요. 그래서 푸시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무릎을 뗀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 푸시업이에요. 그래서 푸시, 말 그대로 밀어서 내 몸을 띄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내려놓는 거예요. 잘 내려놓는다는 게 뭐죠? 제가 늘 강조했던 거, 힘을 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푸시업을 할 때 힘을 꽉 주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힘을 줘야 되는 애들은 이 관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꿈치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아픈 거죠. 힘을 빼면 아플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 첫 번째는 힘을 주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힘을 빼서 비우는 연습을 좀 하셨다가 그 비운 자리에 힘이 채워지게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손목, 그 다음에 뭐 팔꿈치, 어깨 다 풀어주시고 나서 충분히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을 이렇게 빼보는 연습,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툭툭 빼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하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 푸시업을 내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을 지지한 상태에서 내 머리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손과 나란히 있는 거죠. 팔꿈치를 굽혀서 내 손과 나란히.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손보다 머리가 더 앞에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좀 더 나가고, 그러면 나갈 때마다 더 힘이 많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 무게를 가지고 푸시업에 그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가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더 많이 나갈 것이냐, 더 멀리 나갈 수 있느냐. 근데 그럼 계속 머리만 나가요? 그러진 않죠. 머리만 멀리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쏟아지죠. 그러면 이제 관절의 부담이 커지죠. 그럼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손을 움직여 놨으면 요 무릎과 손 사이가 멀어지죠. 무릎과 손 사이가 멀어지니까 체중이 훨씬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내 머리가 손보다 얼마나 멀리 나가는가,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는가를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잘 된다. 그게 잘 되시면 무릎만 띄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 자세가 되는 거죠. 플랭크 자세에서 팔꿈치로 손을 지지하면 그게 푸시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는 똑같아요. 결국 베이스는 똑같은데 팔꿈치를 지지하느냐, 손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팔꿈치를 굽히느냐, 팔꿈치를 펴느냐,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푸시업을 제가 알려드리면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굽혀서 바닥에 내 머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보통 10번 정도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 10번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손을 좀 더 앞으로 나가시던가 머리를 좀 더 앞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살짝 이렇게 해서 또 10번 이상 하실 수 있다. 그럼 좀 더 나가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힘을 빼서 바닥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저는 팔꿈치에 힘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시냐면 첫 번째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쭉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쭉 밀어서 올려보시고 또 다시 쭉 내려보세요. 다시 쭉 밀어 올려주시고 요거를 좀 먼저 연습하세요. 힘 빼는 연습. 힘 빼고 다시 밀어서 다시 힘 빼고 다시 밀어서. 그래서 호흡으로 얘기하면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그래서 호흡을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서 들이마셨다가 여기서 내쉬고 또 들이마시다가 또 내쉬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호흡을 참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네, 쉽죠. 예, 동작은 쉽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시면 자기 체중이 정말 실리면 다 힘들어하세요. 남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젊은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푸시업을 대부분 다 팔로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내 팔꿈치 각도가 자꾸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몸에 있는 근육을 쓰려면 어깨가 문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닫힌 상태가 되거든요. 닫혀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팔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많이. 팔의 의존도가 각도상. 근데 또 넙에 이렇게 벌려서 했을 경우에는 팔도 팔이지만 어깨의 그 작용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 우리 몸이라는 걸 구조를 썼을 때 가장 뉴트럴하게 볼 때는 뭐냐면 내 팔을 자연스럽게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 접을 때가 가장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는 보면 너무 겨드랑이가 붙는 상태도 아니고 너무 벌려서 어깨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내가 가장 편한 그거는 어딘가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생김새가 쇄골, 그 다음에 견갑골 이런 것들이 위치가 조금씩 자기 포지션이 다른데 처음에 이렇게 편하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거야 아마. 그 구조를 내 각도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팔꿈치가 이렇게 있는 게 좀 편해. 이렇게 있는 게 편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건 편하다는 게 힘을 잘 쓰는 구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습관된 어떤 자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걸어 봤을 때 힘이 골고루 잘 들어오는 것 같다면 그거는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는데 힘을 써봤더니 너무 한쪽으로 힘이 쏠린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하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팔을 이렇게 넓게 펼렸을 때 약간 편한 자세 거기에서 팔꿈치만 잡으면 팔꿈치 위치가 절대 겨드랑이 밑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위치가 결국 몸으로 이렇게 붙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적당하게 요 어디 선상에서 힘을 쓰시는 게 이 몸 전체의 박스라고 봤을 때 이 박스를 전체 다 활용해서 운동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힘을 벌리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결국 손목을 보시면 손목이 바깥으로 꺾이거든요.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에 이제 TFCC라고 해서 삼각 섬유 연골이 있는데 이 공간에 이게 연골이 닫히면 손목 인대가 이제 다치는 쉽게 다쳐요. 그래서 결국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그럼 어느 게 안정하냐? 차라리 벌리는 것보다는 더 모으는 게 안정하긴 해요. 왜냐면 그러면 팔을 의지해서 손목이 아닌 팔을 의지해서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손을 또 몸 문제가 뭐냐면 이 어깨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이 어깨가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신전이 되면서 어깨가 앞으로 툭 밀리죠. 그럼 여기에서 또 자극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벌어지지도 너무 모아지지도 않는 적당하게 그냥 내 몸을 받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을 찾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손도 정확하게 벌려서 각각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물갈퀴가 있는 것처럼 넓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좀 넓게 쓰시는 거예요. 좁으면 좁을수록 훨씬 더 부담은 커져요. 그래서 발가락이 움츠러들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잘 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잘 쓸 수 있게 펴드리고 펴서 하고 거기에서 손이 이렇게 너무 돌아가거나 특히 바깥으로 돌아가는 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손에 힘을 쓰기가. 근데 안으로 들어오는 건 결국 이 안쪽 어깨가 내회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을 좁게 만들어서 찝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하실 거면 이게 좀 더 낫다. 근데 분명히 요걸 벌리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절대 옆으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팔꿈치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써서 몸을 지탱해서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의 위치가 결국 발의 위치가 결국 내 고관절의 이 모양을 만들어 주듯이 손의 위치가 내 어깨 관절의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포지션에 맞게 잘 찾으셔가지고 자기 체중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내 포지션에 맞게 힘을 써주시면 얼마든지 다치지 않고 푸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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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해서 하루에 최소 30개에서 50개 정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다 보면 이 팔 주변하고 어깨, 복부, 코어까지 한 번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푸시업 운동이에요. 가장 좋은 운동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관절 사용하는 관절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손목을 더 쓸 수도 있고 팔꿈치를 더 쓸 수 있고 어깨를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골고루 균형된 위치와 포지션을 잘 찾아서 어느 쪽에도 부담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느낌. 그러려면 첫 번째 힘을 빼는 연습. 주기보다 힘을 잘 이렇게 빼주는 연습. 그래야 힘이 잘 밀어지거든요. 이런 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그때 저항을 더 걸고 체중을 더 걸고 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매일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면서 좋은 자세로 푸시업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김코치님. 네.